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 96번째 카푸 채널 컨텐츠는 안도 다다오의 포토버스 현대미술관입니다. 효고 미술관 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겉보기에는 이 두 미술관이 비슷하지만 미술관 동선이나 전시에 있어서 포토버스 현대미술관은 효고 미술관보다 훨씬 더 탁월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일본 외의 안도 작품 중에는 포토버스 현대미술관이 짱입니다. 포토버스 현대미술관은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하고 있는 유서 깊은 미술관입니다. 물론 현재 포토버스 현대미술관은 안도에 의해 2002년에 새롭게 오픈한 것이지만 그 기원은 1892년까지 올라갑니다. 안도의 작품으로서도 포토버스 현대미술관은 멋진 미술관이지만 이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술 작품들은 모두 20세기 현대미술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작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현대미술들을 관람객들이 가장 적합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들이 꾸며져 있는 것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긴 말하지 않고 곧바로 포토버스 현대미술관을 보러 가겠습니다. 포토워스 현대미술관은 달라스의 옆도시인 포트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텍사스의 달라스에 있는 미술관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포트워스 현대미술관은 루이스 칸의 킴벨 미술관에서도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그냥 킴벨 미술관에서 걸어가셔도 될 정도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위치를 살펴볼까요? 여기에 바로 포트워스 현대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길 건너편에 루이스 칸의 킴벨 미술관이 있고요. 또 그 바로 옆에 렌조 피아노의 킴벨 아트 뮤지엄 파빌리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현대 건축의 성지 같은 곳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한 장소에서 칸과 피아노 그리고 안도의 작품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다니까요. 아참, 주차는 여기다 했습니다. 포트워스 현대미술관은 규모가 상당한 미술관이지만 외부에서는 이 미술관의 진짜 모습이 차단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이 남측의 미술관 정문인데 이렇게 봐서는 이 미술관이 얼마나 멋진지 잘 모르겠죠? 가는 날이 장날이었나 봅니다. 제가 조사하기로는 여기 입장료가 10불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탑사한 날에는 무료 입장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지만 그게 뭐 중요하나요? 근데 이렇게 정문만 봐서는 그냥 평범한 미술관처럼 보이시죠? 남측 전체 매스가 너무 길어서 전체 한 사진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쪽은 남측 정문의 오른쪽인데 이 부분은 아마 미술관 관리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 커튼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네요. 포트워스 현대미술관이 어떤 건축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뷰는 바로 이 뷰입니다. 거대한 수공간 위에 건설된 듯한 저 모습은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저 주 전시장이 되는 3개의 갤러리동, 정말 효고 미술관과 닮았죠? 그런데 찬찬히 살펴보면 정말 디테일해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특히 포트워스 현대미술관이 수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특이한 점은 바로 수공간을 마주보고 전시동 앞에 있는 가든입니다. 이 느낌은 정말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저 메스는 아까 전 남측 정문이 있는 메스의 북측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저 구조물은 카페 모던의 일부입니다. 포트워스 현대미술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축적 공간의 특징은 바로 저 수공간입니다. 만일 저 수공간이 없었다면 이 건물의 매력은 아마 10분의 1로 떨어질 것입니다. 정말 한 건 했어요, 안도? 킴벨 미술관이나 포트워스 현대미술관 근처에는 식사할 만한 장소가 별로 없어서 여기서 식사를 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 포트호스 현대미술관을 바라보면서 식사를 하니까 좋더라고요. 이 카페 모던의 구조물에서 바라본 포트호스 현대미술관의 전시동입니다. 정말 기묘하게 마치 물 위에서 지어진 것처럼 건설이 되어 있죠. 포트호스 현대미술관은 밤에 조명이 들어왔을 때 물에 비친 모습이 제일 멋지던데 그 모습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트호스 현대미술관에 분리된 세 개의 갤러리동은 효고 미술관과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세 개의 전시동은 물론이고 남측 정문 메스와 모두 뒷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 수공간으로 튀어나온 갤러리동 공간을 정말 잘 사용했습니다. 수공간을 가운데 두고 전시동 건너편에 있는 북측 야외 전시장에는 록시 페인의 컨조인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두 나무의 나뭇가지들이 뻗어서 공중에서 만나는 저 작품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공간과 잘 어울리고요. 포트호스 현대미술관 갤러리 동의 북측과 수공간입니다. 이 공간의 매력은 좀 떨어지기는 한데요. 이 정도는 감내할 만하죠. 포트호스 현대미술관 갤러리 동의 서측입니다. 여기는 그냥 땅처럼 보이지만 갤러리 동의 2층과 연결되어 있고 이 아래는 미술관의 수정고 같습니다. 세 개로 나눠진 갤러리동과 자연스럽게 이어진 서측의 뒷정원은 수공공과 결합된 동측과 대비되어서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요. 강렬함은 좀 떨어지죠? 답사를 갔을 때 날씨도 좋았기에 햇빛도 명확하게 떨어져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 포트호스 현대미술관의 유리 커튼홀의 디테일도 진짜 훌륭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리 커튼홀의 프레임이 바닥을 뚫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이게 좋은 선택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마감을 하니까 정말 깔끔하게 보이더라고요. 아까 전 서측 공간에서 정문이 있는 메스 공간의 옆면을 바라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메스로 보였던 정문이 있는 건물동도 하나로 다 이어진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메스가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메스를 나눠서 하나의 공간으로 이은 것을 내부 공간에서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지어진 효고 미술관과 포트호스 현대미술관의 내부 공간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건물이 속한 대지의 문제일까요? 포트호스 현대미술관 내부를 들어가서 하나씩 그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문이 있는 남측 메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스는 두 개의 메스를 하나로 합쳐서 내부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공간을 길게 두 개로 나눈 것을 아주 적절하게 이용합니다. 우선 정문 로비 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남측 정문의 입구 쪽입니다. 이쪽의 기호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안도의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유리 커튼월의 프레임이 굉장히 튼튼해 보였습니다. 효고 미술관은 항구 쪽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의 캔탈레버 지붕을 버티기 위해서 저렇게 굵은 프레임을 쓴 것은 아니겠죠? 2층에서 갤러리 로비 내부 동측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공간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이 로비 동서쪽 공간을 2층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브릿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안도는 스미요시부터 사용한 이 브릿지를 꾸준히 잘 사용하지요. 동측 이 공간을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는 평면상으로 보았을 때 오디토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반대쪽인 서측에는 1층에는 티켓 오피스와 함께 뮤지엄 샵이 위치하고 있고 바로 옆에 갤러리동 전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 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갤러리 전시동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선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쪽은 일단 막아 놓았습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수공간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문은 잠가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기억이 명확하진 않는데 제가 저쪽에서 나가서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사진을 찍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이제 갤러리 동으로 들어가는 주계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정말 인상적인 공간이거든요. 마치 고대 로마 시대 때를 연상시키는 볼트형 천창과 장엄하게 느껴지는 벽과 계단은 노출 콘크리트가 주 재료이지만 마치 돌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계단들이 중앙에 배치되어 있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쪽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그에 대한 연결 데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많았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갤러리 동으로 들어가는 문은 저쪽입니다. 의외로 포트워스 현대미술관은 미술작품들을 많이 전시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갤러리동 1층부터 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2층 계단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쪽으로 해서 남측 갤러리동 1층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남측 갤러리의 회랑입니다. 갤러리 동의 구성은 바깥쪽은 유리 커튼을 세우고 안쪽에 노출 콘크리트 박스를 넣어 놓았습니다. 즉 박스 속에 박스를 넣어둔 개념의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개념을 만든 사람이 바로 루이스 칸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바깥쪽 유리 커튼홀 메스와 내부 노출 콘크리트 메스 사이로 이런 회랑이 구성되는 것입니다. 남측 갤러리동 1층의 동쪽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작품은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의 에투스르칸입니다.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는 이 작품에서 알 수 있듯이 거울을 이용하는 작품들이 특징입니다. 제가 이 사람의 다른 작품을 본 기억은 없지만 포트워스 현대미술관이 이 작품이 가장 잘 어울리는 전시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이 전시된 곳에서 유리 커튼은 바깥쪽을 바라본 것입니다. 유리 잘 닦아 놓았더라고요. 마치 유리가 없는 것처럼 사진이 잘 찍힙니다. 갤러리 전시동에서 주 전시장이 되는 공간은 노출 콘크리트 박스가 아니라 바로 각 노출 콘크리트 박스 사이의 공간입니다. 먼저 남측 갤러리 동과 중간 갤러리 동 사이의 전시장을 살펴볼까요? 왜 두 노출 콘크리트 사이 공간을 사용했느냐 하면 바로 저것 때문입니다. 각 전시동을 덮고 있는 캔틸레버 지붕은 평평한 것이 아니라 바닥 쪽 모서리가 저렇게 사선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 틈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와서 실내에서 간접 조명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으면서 왜 효고미술관은? 여기에는 현대미술사에서 큰 흔적을 남긴 작가들의 작품들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로이 리히텐슈타인은 다 잘 아시죠? 비싼 작품입니다. 이제 중간에 있는 갤러리 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공간은 애초에 이 작품만 설치하겠다라는 생각에 준비된 것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여기에 설치된 작품은 제니 홀저의 카인드 오브 블루입니다. 이 작품은 1층에서 보는 것이랑 2층에서 보는 것이 느낌이 다른데요. 이 작품은 2012년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 공간이 구성되고 10년 후에 설치되었네요. 그럼 원래 이 작품을 대상으로 이 공간을 만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보자면 이 공간을 보고 제니 홀저가 그에 맞는 작품을 구상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술가에게 영감을 주는 공간이라 안도 훌륭합니다. 이제 세 개의 갤러리 전시동의 마지막인 북측을 가보겠습니다. 이 공간에서 가장 인상적인 공간은 바로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인상적인 것은 이 공간이 위아래가 트여져 있어서 이러한 미술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틴 퍼이어는 전통 공예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국 예술가입니다. 부커 T 워싱턴을 위한 사다리라는 작품은 마틴 퍼이어의 대표작입니다. 정말 멋진 작품이죠. 그런데 최근 포트워스 현대미술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현재 이 장소에는 이 작품이 전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저 작품 어떻게 보관을 하나? 북측 갤러리동 동측에도 남측 갤러리동과 같은 위치에 조각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은 앤서니 카러경의 작품으로 루베스의 작품인 더 디센트 프롬 더 크로스를 오마주해서 만든 금속 조각품입니다. 앤서니 카러경은 한때 영국 최고의 조각가로 추앙받았다고 하네요. 북측 갤러리동 한쪽에는 거대한 계단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세 개의 갤러리 동의 수평 동선은 마치 칸의 킴벨 미술관처럼 각 메스들이 벽렬로 그냥 쭉 이어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 동선이 잘못하면 꼬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북측 갤러리 동에서 유리 커튼홀과 노출 콘크리트 박스 사이의 회랑 공간을 이용해서 수직 동선을 설치해 갤러리동 처음의 주 진입 계단에 대비해서 이 전체 미술관 동선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효고 미술관의 동선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은 다시 주 진입 계단에서 시작해 볼까요? 주 진입 계단을 올라와서 반대쪽의 엘리베이터 홀을 바라본 것입니다. 계단이 딱 중앙에만 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2층에 올라오면 각 갤러리 동의 캔틸레버 지붕의 사이 공간을 이용한 간접 조명 천창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포트워스 현대미술관 전시가 정말 편했던 것은 회화등 조각이등 간에 정말 널찍널찍하게 배치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올해 2022년 로스앤젤레스 답사를 갔다 왔는데 미술품을 다닥다닥 붙여놓은 미술관은 이제 보기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인상적인 작품들만 편하게 볼 수 있는 미술관들이 제게는 더 맞아 보였습니다. 이제 2층의 주 이동 동선을 살펴볼까요? 바로 이쪽입니다. 이쪽에서는 각 갤러리동의 캔틸레버 지붕의 구조를 더 살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지붕을 만드는 방식도 사실 안두가 처음 생각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바로 루이스 칸의 후보 유대교 회당 천창 계획안입니다. 이 디자인은 이미 안도의 바다의 교회에서 한 차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디자인을 그대로 바다의 교회에서 가져다 썼다고요. 그런데 바다의 교회는 여기서 캔틸레버 천창을 그냥 편편하게 십자가 형태를 잘라서 썼는데요. 포트워스 현대미술관에서는 원래 이 계획안에서 캔틸레버 모서리를 경사로 만든 이 디자인도 가져다 쓰네요. 이러면 칸에 대한 오마주가 포트워스 현대미술관에 녹아든 것일까요? 그냥 표절일까요? 각 갤러리동은 이렇게 정시장 뒤쪽의 서측 복도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들도 잘 이용해서 작품들을 전시해 놓았네요. 이쪽 서측 복도에서는 바깥쪽의 2층 외부 정원도 보이는데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블라인드를 쳐놓을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측 갤러리동 복도 끝쪽에서는 이렇게 천창 공간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여기 있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중간과 남측 갤러리동 사이의 전시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20세기 현대미술, 특히 미국 현대미술은 크기가 대부분 큽니다. 미국적인 스케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원시원해서 좋았는데요. 사실 포트워스 현대미술관 그리고 킴벨 미술관을 답사간 이유는 바로 도널드 저드 때문이었습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드는 유럽에서 건너온 현대미술을 미국의 것으로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한 미니멀리즘 미술의 창시자 중 한 명이지요. 킴벨 미술관과 포트워스 현대미술관을 온 이유는 바로 저드의 대표작을 보러 온 것입니다. 이 작품 말고요, 다른 작품이요. 텍사스, 즉 포트워스가 있는 텍사스에는 저드의 대표작이 있는 마파가 있습니다. 그 마파는 포트워스에서 차로 7시간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거든요. 여기를 포트워스 현대미술관을 본 다음날 가느라고 포트워스 미술관의 야경을 포기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하거든요. 한 번 가는데 7시간, 돌아오는데 7시간입니다. 모두 14시간이요.
저드가 있었기에 지금 미국을 대표하는 제임스 터렐과 레리벨 같은 작가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드는 자신의 모든 역량을 여기 마파에 모두 쏟았습니다. 여기 있는 저드의 작품들은 그가 세운 차이나티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꼭 보고 싶은 작품이 있었거든요. 바로 여기에 있는 100개의 알루미늄 박스와 15개의 무제 콘크리트입니다. 정말 큰 기대를 하고 갔는데 이날 역시 가는 날이 장날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휴무일에 여기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밖에서 여기를 구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실망을 했는데요. 그런데 새까맣게 탄 동양인이 카메라를 들고서 기웃거리니 마침 휴무일 출근한 여기 직원이 이상하게 여기고 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의 작품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 이렇게 바깥에서 밖에는 못 보게 되었다고 하니까 불쌍하다고 생각했는지 직원이 100개의 알루미늄 박스가 있는 포병 창고를 열어서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여기 정말 100개의 알루미늄 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15개의 무제 콘크리트, 여기도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거대한 화폭 안에 제가 들어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요. 차로 운전해서 7시간 갈만 했다니까요. 그런데 돌아갈 때 과속하다가 경찰차한테 붙잡혀서 잘못하면 못 돌아올 뻔했습니다. 정말 고속도로에서 차를 정지하고 한 손에 총을 대고 검문을 하더라고요. 무서워라. 포트호스 현대미술관은 카나이 킴벨 미술관 옆에 있어서 그런지 건물 구성 자체에서 카나이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포트호스 현대미술관은 킴벨 미술관 못지않은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베낀 건축이란 게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니까요. 그럼 다음 컨텐츠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